하면 뭐 깎아주면은 매입을 할까?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이 서류를 보는 순간 비록 가격은 없지만 이 매수자 진술서를 알기 때문에 시원하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뭐까지 금액까지 솔직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안녕하세요. 저 사무용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체크교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초급 과정인 중개 실무 일반 5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활동. 이제 아이다 원리 활용, 아이다 원리. 사람이 어떠한 물건을 구입하기까지의 심리적 발전 단계를 뭐 주목, 뭐 흥미, 욕망, 행동 이렇게 네 단계로 표현하여 각 단계의 영문 머리 글자로 따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 아이다 원리 중 첫 번째 주목, 뭐 어텐션 이 부분은 광고 매체를 이용하여 뭐 고객의 주목을 뭐 끌거나 뭐 방문 고객에게 부동산의 특징과 개요를 설명함으로써 관심을 좀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뭐 참조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아니면 저희 플랫폼 뭐 부동산 플랫폼 체크나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아실이나 호갱노노 뭐 이런 등의 좀 홍보를 좀 많이 하죠. 광고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 사이트나 아니면 뭐 방문 고객들이 어떤 그 광고 매체를 보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이제 그 고객에게 어떤 좀 흥미를 느끼게 해야 되는 부분이죠. 뭐 인터레스트 이 부분인데 물건의 어떤 특징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고객이 흥미를 느끼게 시작하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단계입니다. 참조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을 예로 들면 해당 건물의 뭐 보증금, 뭐 월세, 주변 시세보다 좋은 뭐 보증금이나 월세, 뭐 높은 아니면 뭐 임차인의 계약 기간, 뭐 오랜 기간, 아니면 우량 임차인이 장기 계약이 남았다. 뭐 임대료 인상률이 뭐 몇 퍼센트로 확정, 픽스된 뭐 조건이다. 뭐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그 임대료로 인해서 대출 범위에 대한 이자 감당이 가능한가? 뭐 이런 부분도 뭐 체크할 수도 있었고요. 뭐 지불 기간까지도 뭐 10 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나왔으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대출 기간이나 이자 감당 기간을 검토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좀 흥미를 느끼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욕망 단계죠. 디자이어. 고객이 어떤 흥미를 느끼는 물건에 대해 보다 유리한 사실을 제시하여 구매 의욕을 촉구하며 고객의 반응이 긍정적이면 중개업자는 조심스럽게 클로징으로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참조로 말씀드리면 외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외관에 유리도 뭐 오래된 빌딩이지만 글라스로 되어 있는 유리 빌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축을 강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독특한 뭐 이탈리아식 뭐 건축 뭐 그런 외관으로 또 어필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주변 뭐 시세 대비 뭐 저렴하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주차 공간 뭐 자주식 뭐 요즘에 대형차들이 많다 보니까 SUV나 아니면 세단 중에서도 큰 대형차가 많죠. 그러니까 기계식이 안 들어가는 자주식으로 주차하는 공간을 어필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인제 그 사업 공간 그러니까 임대용으로 지은 건물 말고 보통 사옥으로 지은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로비 공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면 들어가서 뭐 이런 공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흥미를 느끼게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무 공간 모양,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좀 레이아웃이 잘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모양 뭐 아니면 주변 환경, 주변에 어떤 회사가 있거나 아니면 공원이 있거나 아니면 전철역에 가깝거나 뭐 이런 등으로도 어떤 이런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뭐 약간 흥미를 느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걸 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행동 부분이죠. 액션 부분. 이제 본격적인 클로징을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욕망이나 행동 단계에서 계약 체결, 뭐 클로징 뭐 시도하거나 충족이라고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뭐 satisfaction이라는 뭐 s를 추가해서 뭐 아이다스 뭐 이런 기법이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그걸 또 결론을 내린 다음에 또 충족할 수 있는 이런 기법을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 활동을 할 때 아이다 원리라고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이제 저희가 중개 업무 실무에서 배우는 기초의 단계입니다. 이제 실무로 들어가면 이거의 인제 확장판을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중급, 고급 뭐 이 단계에서 한번 쪼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부동산의 판매 강조법 뭐 셀링 포인트 부분인데요. 사전적 의미는 이제 판매 소구점이라는 뜻이 있는데 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을 말하며 뭐 이런 거를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셀링 포인트 유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자, 기술적 측면. 기술적 측면은 단순히 건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개량 사업 등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건물의 기술적 측면, 예를 들면 각종 건축 공법이나 건축 설비 등의 발달로 해당 설비의 노후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참조로 말씀드리면 요즘 강남에서 유행하였으나 현재는 좀 많은 좀 이슈가 있는 방법이긴 한데, 2면까지도 너무 비싸니까 이제 3면으로 이제 주택으로 이제 들어가서 주택을 매입한 다음에 주택 용도를 근생으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하는 건데요. 네, 주택을 사서 바로 용도 변경을 하면 취득세가 이제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했던 방법이 이제 주택 용도에서 임차인들을 용도를 하고, 그다음에 소유주가 용도 변경까지 해서 좀 매수자에게 넘겨주는 방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장단점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단점은 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뭐 이제 사무실을 사용하기에는 이제 전용 면적이 최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최소 30평 이상은 돼야, 그다음에 좀 이제 활용성이 좋은데, 아무리 못해도 50평 이상은 돼야 활용성이 좋은데, 결국 이면의 주택이다 보니까 정말 작게는 뭐 열 몇 평에서 뭐 커봤자 한 30평, 40평대도 그렇게 많진 않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층별 임대는 안 되고 또 통행료는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3면이다 보니까 또 금액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구입 비용, 그다음에 뭐 건축 신축 비용, 명도 비용, 뭐 여러 가지 다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이게 좀 많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막상 신축을 했는데 임대는 안 되고, 또 저렴하게 임대를 놓자니 투입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최근에 좀 강남 지역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경제적 측면. 경제적 측면은 부동산의 가치적 측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뭐 각종 부동산 개발 계획, 부동산 투자 가치의 증가, 가격의 적정성, 임료의 적정성,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가격의 상승 요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셀링포인트 유형 세 번째, 법률적 측면. 법률적 측면의 경우 권리 진정성, 공법상의 제한, 법률적 하자 요구 등이 있습니다. 참조로 말씀드리자면 강남 지역의 3종 일반 주역이 현재는 용적률이 250%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2000년 이전이나 2000년, 제가 정확하지는 모르겠습니다. 초반까지는 이게 300에서 350%까지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건물들은 좀 상당히 좀 뭐라 그러죠? 희소성을 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 건물을 살짝 외관만 리모델링을 해서 훨씬 더 3종보다 신축보다도 높은 가격에 지금 팔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셀링 포인트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부동산이 지니는 셀링 포인트는 다양합니다. 셀링 포인트는 뭐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자연적인 것들은 모두 포함합니다. 뭐 인공적인 거라는 거 제가 예쁘게 뭐 건물을 꾸미는 거고, 뭐 자연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상권이 자연적으로 뭐 형성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근데 기술적 셀링 포인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하는 경향이 있다. 뭐 참조로 뭐 예쁘게 꾸몄는데 외벽 청소 뭐 요런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도 왜 세차를 하고 파느냐 안 하고 파느냐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뭐 중개 의뢰인마다 셀링 포인트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셀링 포인트는 현장에서 확인 및 중개 대상과 확인 설명 시 활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로징. 이제 뭐 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이제 계약을 해야겠죠. 자, 클로징. 좁은 의미의 클로징이란 기업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시키는 행위입니다. 넓은 의미의 클로징이란 거래 체결 이후에도 발생하는 이행 행위를 완료까지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매매 계약하고 끝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건물 유지 관리나 아니면 임차인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통합적으로 맞는 서비스들이 좀 최근에는 거의 많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클로징 방법인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점진적인 확인 방법. 그중에 첫 번째 보죠. 뭐 점진적인 확인 방법. 기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 의뢰인에게 안심할 수 있는 질문부터 하여 계약 체결까지 유도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뭐 점적 확인법은 해당 부동산이 가지는 고유 특징이나 거래 당사자의 거래 조건 중에서 뭐 거래 당사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나열하여 결정하도록 해 나가는 방법이다. 뭐 가볍게 인사를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무엇을 왜 이 건물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이 건물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하면서 조금씩 풀어가면서 뭐 설명하는 방법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계약 전제법. 계약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거래 체결했다는 전제 조건에서 클로징을 유도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약간 뭐 현재 우리나라도 많이 사용하지만 예전에 이제 미국 쪽에서 대부분 이렇게 그 셀링 포인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두 번째로 이제 계약 전제법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질문을 던져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 의뢰인의 반응을 보면서 진행하는 클로징 방법으로, 그 예로는 뭐 계약하신 다음에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이달 말 이사하면서 도배 등을 해달라는 것은 어떠신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중개 계약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어떤 구체적으로 금액이 항상 딱 맞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 100억짜리가 있으면 거기에 가격 없는 매수 계약서를 먼저 제출한다. 가격을 100억으로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가격 매수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어떤 착시 효과가 있냐면, 매수자는 그 가격 없는 매수 계약서 쓰더라도 자기 날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는 순간 진지함을, 그 건물주도 역으로 또 반대로 건물주는 이 진지함을 읽을 수 있어요. 단순하게 중개인이 정말 100억에서 진짜 98억으로 만약에 금액을 내고하면 뭐 깎아주면은 매입을 할까?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이 서류를 보는 순간 비록 가격은 없지만 이 매수자의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시원하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뭐까지, 금액까지 솔직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는, 매수자 같은 경우는 이 가격 없는 매수 계약서를 내면서 약간 긍정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계약 전제법이죠. 만약에 내가 계약하면은 뭐 임차인은 뭐 1층은 뭐 파리바게트 맡기고 2층은 뭐 IT 업체 쪽으로 해서 임대를 좀 상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이 건물 외벽을 약간 좀 수리 좀 하고 뭐 화장실 좀 공사 좀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벌써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좀 하게 돼 있고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금액은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이거를 팔면은 이 돈으로 뭐 세금을 내고 뭐 다음 부동산을 매입하든 아니면 뭐 자녀한테 증여라도 어쨌든 이렇게 긍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흔한 말로 이렇거든요. 이 내면서 양쪽 다 한쪽은 미리 샀고 한쪽은 미리 팔았다. 이러기 때문에 나중에 협상할 때 확실히 좀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맞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양서를 금액을 적시하거나 조건을 기재를 해서 그 다음에 내죠. 그러니까 이 전 단계를 반드시 저희도 거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분 선결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계약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 의뢰인에게 해당 계약 체결을 완료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결정을 유도하는 클로징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한다. 부분 선결법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자금의 진행 과정을 안내하고, 이에 따라 각종 계약 체결에 관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을 클로징 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이라고 한다면 꼭 반드시 금액에만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매매 계약 같은 경우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입주 날짜,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 시작일, 인테리어 완료일, 그다음에 임대료 인상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럼 임대료 인상률을 5%에 맞췄고, 뭐 주차도 자주주차 2대랑 기계주차 3대를 줘서 주차도 맞췄고, 뭐 임대료도 원하시는 뭐 2천만 원을 맞췄는데 다만 입주일이 안 맞네요. 그러면 이제 이 세 개는 문제 없으시죠? 그래서 예, 문제 없어요. 그럼 요 한 가지만 그러니까 풀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특정 부분부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부터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이런 걸 이제 부분 선결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장단점 비교법.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 의뢰인에게 여러 개의 부동산을 제시하면서 거래 대상 부동산과 비교를 통하여 거래 대상 부동산의 장단점 중 장점을 강조하는 클로징을 의미한다. 장단점 비교법은 대상 부동산과 비교 대상 부동산을 비교하여 비교 대상 부동산보다는 해당 부동산이 교통이 유리하며 편의시설이 많다 등 뭐 장점을 나열하며 클로징 방법이다. 이거는 뭐 현재 많이 응용을 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빌딩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결과 강조법. 기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 의뢰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현재보다 더 나은 성률 등을 강조하면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클로징을 의미한다. 결과 강조법은 현재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장래에 많은 수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클로징 방법입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뭐 사무용과 주거용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있죠. 뭐 여기가 뭐 어떤 특정 개발이 되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사야 된다. 이걸 만약에 지금 10억 주 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5년 전과 비교를 뭐 3년 전과 비교를 하든 5년 전과 비교를 해서 예전에 이게 5억이었는데 지금 5년 뒤에 1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2배니까 그럼 5년 뒤에는 20억이 되거나 아니면 최소 5억이 올라서 10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결정 안 하면 5억에서 최소 5억에서 최대 10억까지 손해를 보는 거다라는 뭐 어떤 뭐 이런 결과 간주법으로 좀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족 간주법이라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 의뢰인에게 현재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낮으나 장래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클로징을 의미합니다. 만족간주법은 결과간주법과 반대적인 성격으로 만족간주법은 현재보다는 장래의 만족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결과간주법은 현재 계약하지 않으면 장래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클로즈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족간주법은 이제 예를 들면 되게 오래된 건물인데 대로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봐도 별로 외관이 너무 안 좋고 임차인도 너무 금액도 낮게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도 상당히 좀 수준도 낮고요.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는 뭐 외관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현재 임차인은 명도하고 외관 리모델링하고 주차장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건물을 개선시킨 다음에 좋은 임차인으로 맞추자. 뭐 이럴 수도 있고 현재는 앞에 뭐 도로 공사나 지하철 확장 공사 때문에 1층이 지금 임대가 공실인데 추후에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유동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 2-3년만 고생을 한다면 나머지는 훨씬 더 좋은 건물로 확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좀 설득하는 걸 보통 이제 만족 강조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5차 강의를 지금 마무리하고 바로 다음 시간에 6차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번째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